안녕하십니까. 2021 학년도 정시모집 초등교육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안내할 저는 예문여고에 근무하는 김영길입니다. 초등교육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흔히 우리가 교대라고 얘기하는 대학 외에도 제주대나 한국교원대, 이화여대에 초등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초등교육과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초등교육과를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 표를 보시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학은 전체 6개 대학이죠. 6개 대학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6개 대학을 묶은 이유는 이쪽에 잘 보시면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그죠? 특히 재학생에 비해서 재수생 또는 이제 N수생들이 교대 지원을 많이 목표로 하시는데 이 교대들 중에 아무래도 학생부를 반영하면 부담이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때문에 초등교육과 지원을 꺼려할 수 있지만 이 대학들은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만큼 전형 요소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평균 100분위 잡태가 상당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높게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어떤 표를 보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건 교대들의 모집군입니다. 모집군. 기본적으로 교대는 다 나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화여대하고 한국교원대학교는 가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원대가 원래는 작년에 나군에서 선발을 하다가 올해 가군으로 갔기 때문에 이 성적대로 쓰시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많이 올라갈 확률이 있고요. 여기 있는 표를 보시면 최초 모집 인원에 그죠? 요거는 올해 모집 인원이 되겠습니다. 요 두 번째 게 이제 작년에 최초에 모집한 인원이고 이게 이제 최종 모집 인원은 수시에서 2월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교대는 모집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공주교대나 서울교대처럼 2월 인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시 모집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발 인원이 얼마큼 변화가 생기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쟁률 제가 표시해 드리고요. 또 요걸 좀 참고해 보실 부분은 요 부분이죠. 충원 합격 인원수입니다. 그죠? 생각보다 모집 인원이 이렇게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 거의 200명 가까이 뽑지만 작년에 충원된 인원은 겨우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대를 선호하는 매니아들은 늘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학, 경쟁 대학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교대에 합격한 학생은 그대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0% 평균 100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은요. 100분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입정보 포탈 어디가에 가시면 공개되고 있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환산점 기준으로 했는데 요거 올해 환산점, 요건 작년 환산점이라서 올해 환산점하고 그냥 비교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자료를 이렇게 100분위 기준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실제 작년의 환산점, 이거는 실제 환산은 거의 커트라인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낮아진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시사들이나 교육청에서 우리가 배치하는 환산점에 비해서 생각보다 교대의 어떤 점수가 높지 않아서 많이 떨어진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요 추정 평백이라는 것은 실제로 요 환산점에 해당하는 커트라인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화여대는 뭐 70% 평균 100분이나 커트라인 성적이나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비교적 차이가 제법 크게 나타납니다. 서울교대도 70% 학생 96이지만 추정된 커트라인 제일 마지막 학생은 89점 정도 100분이 평균이에요. 영어 뺀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이 89점밖에 안 될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 선발 방식을 제가 붙여놓았고요. 구체적인 방식은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꼭 별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면접이 대부분 교대는 있지만 이화여대하고 제주대는 면접이 없다라는 거. 상당히 장점이랄 수 있죠. 특히 우리 지방 학생 지역, 부산 지역 학생이 2대 면접이 있으면 상당히 좀 곤란하고
또 제주도에 면접이 있어도 또 곤란한데 면접이 없다라는 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면접이 있긴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접의 유형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면접에 관련된 정보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한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면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꼭 하셔야 되고요. 이 대학들의 활용 점수가 있습니다. 활용 점수가 있는데 100분위는 이제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100분위라 뭐 크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표준 점수도 성적표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와이드는 조금 다르게 최고 표준 점수라는 걸 활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표준 점수를 받았지만 만점 표준 점수로 나눠 가지고 성적을 새롭게 좀 환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성적 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특히 인문 수학 나 기준으로 보면 국어가 생각보다 이제 점수의 편차가 크거든요. 간격이. 그런 간격이 큰 점수들을 조금 상쇄시키는 그죠? 과목별로 만점 표점과 일정 점수대의 표점 차이를 좀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 100분위가 유리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표점이 유리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최고 표준 점수가 유리한 학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를 꼭 이렇게 비교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 드리고요. 학생부 맞습니다. 반영 안 하는 대학이죠. 그 다음 충원 합격 숫자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형 방법 간단하게 제가 정리한 건데 대부분 교대들은 특징이 이제 국수 영탐을 동일한 비율로 보통 반영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대학, 이화여대는 올해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국을 조금 많이 반영을 하고요. 교원대도 국을 약간 더 탐구에 비해서 많이 한다는 거. 제주대학은 의외로 영어 반영 비율이 크고 탐구를 못 친 학생, 영어 1등급 받은 학생은 제주대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올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대에서 수학 가형과 과학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특히 이제 경인교대 같이 3% 가산점 주는 것보다 10% 준다든지 합쳐서 10%를 주게 되면 생각보다 많고요. 결국 뭐냐면 지금 자연계열 학생, 수학 가형과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 중에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을 한번 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정말 드물게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의 거의 만점자 표준 점수가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죠? 100분위 기준으로 점수 자체가 수학 가형과 나형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는데 실제로 가형에 수학에 가산점을 주게 되면 또 과학이 표준 점수나 100분위가 또 좀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시면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안내를 해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나머지 7개 대학이죠. 이 7개 대학들은 학생부를 반영합니다. 여기 광주교도가 학생부가 비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2단계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표의 형태는 똑같고요. 유념에서 잘 보시면 특히 작년에 진주교대 같은 데 보세요. 103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최종 216입니다. 올해는 138명으로 정시 인원이 늘었는데 만약에 충원 인원이 더 많이 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뽑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쟁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가 아무래도 지금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학급수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임용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특히 수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시에서는 지원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긴 해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정시에도 꾸준히 교대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적정한 점수대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교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균적인 100분위 같은 경우에는 약 낮은 경우에는 85에서 90점 정도 이 정도 나타납니다. 근데 유의해서 잘 보셔도 왜 춘천교대가 좀 낮게 나타날까 이런 거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고요. 추정하는 평백 자체는 춘천교대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특산이 성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낮게 나타날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2월 인원 역시 충원되는 인원을 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홈페이지도 발표를 안 하고
어디 가에도 이게 제공이 되지 않아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몇 번까지 작년에 충원이 발생했는지 물어본 숫자입니다. 물어보니 대학 입학처에서 알려줬습니다. 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께서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대학에 직접 전화를 하시면 당연히 친절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우 특이한 게 뭐냐, 부산교대가 올해 바꿨습니다. 선발 방식이 이제 1단계 뽑고 면접 보는 형식이 아니라 일괄 합산으로 무조건 다 면접을 보는 겁니다. 전체 학생이. 그래서 면접을 보는 이런 형태인데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지금 경쟁률이 거의 한 2대1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1단계 2배수, 3배수 뽑으면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죠, 교대들이. 그래서 일관 합산해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능 반영 비율이라든지 요 특징을 보시면 뭐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동일 비율로 뽑는데 대구교대 약간 다르고요. 대구교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반영 비율이 조금 작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탐구를 약간 못 친 학생들은 대구교대를 지원하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수학과형과 과학에 이 가산점을 준다. 그래서 이 가산점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인데요. 제가 추정을 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예입니다. 아까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낮게 잡히냐 그런 얘기죠. 이게 100분이 79점 학생이 올해 이게 자료입니다. 100분이 79인 학생이 120점을 받았는데 100분이 아마 올해 82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추정되는데 이 학생이 표점에 그죠? 가산점 5%를 받게 되면 126점 정도가 되죠. 126점. 그죠? 그러면 82, 100분위 학생이 88, 100분위 학생처럼 이렇게 좀 유리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100분위 88에 해당하는 거죠.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82점에 100분위에 5% 받아봤자 4점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약 86에서 87밖에 안 돼요. 사실은 똑같이 5%를 줘도 학생의 점수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90점 정도 되는 이런 학생이 점수를 받게 되면 99점이 되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가 되죠. 그죠?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124점에서 5% 받아봤자 한 6점 정도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요 정도인데 상당히 높은 백분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 백분위가 유리한 학생이 있고 표점이 유리한 학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자연과정 학생들 한 100분위가 요 한 80점 언저리 되는 요런 학생들은 계산해 보시면 수학 나형과 맞춰 보시면 이 표를 보고 한번 맞춰 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내가 어느 쪽을 가산해 주는 게 더 유리한지 학생의 점수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화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물론 이제 화생을 응시하지 않고 뭐 다른 과목을 응시하는 학생은 표가 달라지겠죠.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비슷해요. 제가 봐도 100분이 81 받은 학생, 그죠? 요 학생들이 표점이 60인데 여기서 5% 가산을 하게 되면 63점이 돼요. 그럼 100분이 생활과 윤리에 92점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위에 5% 받는 것보다 요 정도 점수대 학생은 표점을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생명과학 응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 받으면 3점 더 받으니까 문과로 따지면 그죠? 사탐 선택한 학생들이면 거의 90% 점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수학 가형과 과탐을 한 80점 이상 정도 받은 학생, 80점 정도 받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수학 나형 응시한 학생과 사탐 응시한 학생하고 경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물론 국어나 영어는 인문 선택한 학생들보다 크게 떨어지진 않아야 되겠죠. 유사하게 나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인 점수대가 그죠? 어느 점수대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백분위가 유리한지 표점이 유리한지를 잘 고민해 보시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 말로는 짤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짤방이 전설의 짤방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 가산점 없을 때죠. 그죠? 지금 3% 주는데 그 가산점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경인교대 합격자는 전부 누구냐? 문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인이나 서울교대의 일반적인 합격자들의 평균 100분위가 95가 넘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되는 학생들이면 뭐
자연과정 학생들이면 거의 뭐 연구대를 충분히 쓸 점수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이 경인교대 선호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인교대는 가산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문과밖에 합격을 거의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춘천이었어요. 이 2018학년도에 춘천은 전부 다 그 수학과 과학에 10% 가산점을 준 해가 있었어요. 그죠? 10% 가산점을 주었을 때는 문과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이과만 합격하는 요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교대는 각 5%씩 주거든요. 지금도 5% 주고 있지만 5%를 주게 되면 인문 학생들 성적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되고 아래쪽 100분위를 가지는 학생은 전부 이과입니다. 이과. 그죠? 이과가 생각보다 낮은 점수대에서도 합격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산점 5%씩 각각 5%로 주는 게 절대로 작지 않다.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의외로 지금 수학가형과 과탐 응시한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연 과정에서 100분위가 예를 들어서 한 90% 정도 수준이라도 사실 수도권 대학 지원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화여대라든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이런데 거의 뭐 인지도 좀 낮은 학과 정도 갈까 말까 이런 생각 수준이고요. 100분위 평균이 한 80점 정도 나오는 이런 학생들은 수도권 주요 대학 지원이 안 돼요. 자연계에서. 그런데 교대는 가산점을 받으면 80점대 학생도 충분히 지방교대에서 지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학가형과 과탐 학생들이 교대에 대해 관심을 충분히 가질만 하다. 인문은 보통 지방교대도 요즘은 87점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낮지 않은 성적인데요. 자연은 훨씬 더 낮은 그런 100분위 점수로 또 가능하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한 자료를 보면 전체 교대는 10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3개 대학의 초등교육과가 존재합니다. 전체 선발 인원은 한 7명 정도 늘었고요.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쳐놨죠. 2월 인원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요 인원에서 강원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춘천교대에 강원교육인재가 20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는 정원 외 인원은 다 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없어서 이걸 포함하면 1679명을 선발자진 최초 인원이지 최종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한국교원대 올해 달라진 게 나학원에서 가고 높기 때문에 절대로 교원대는 작년 점수 보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작년 점수 보고 쓰시면 안 돼요. 이화여대성까지 굉장히 높았습니다. 원래 교원대가 예전에 가군에 있었거든요. 가군에 있을 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나타냈어요. 근데 뭐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 한 60명 그죠? 정도 되기 2월 포함해도 뭐 엄청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 분명히 준다. 이게 보시고요. 대부분 다 나군에 있기 때문에 가군에 뽑는 요 두 개 대학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실 필요 있습니다. 학생부 감점 정도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학생부가 엄청 좋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부가 매우 우수한 학생은 수시 모집에 다 합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정시 모집은 보통 대학에서 발표하는 평균 성적이 2점대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학생부 교과 성적이 3점대 학생이면 한 1등급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러면 1등급 정도 차이 나는 게 어느 정도 점수를 더 받으면 극복할 수 있느냐? 부산교대는 100분의 약 5점 정도, 진주교대 약 한 4점, 대구교대도 우리적이니까 그죠? 표점을 한 3점 정도만 더 받으면 충분히 내신 1등급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각 대학별 특징을 좀 보시면요. 이화여대가 올해 모집 인원을 약간 늘려줬습니다. 9명에서 15명. 그러니까 인원수로 따지면 아니지만 비율로 따지면 그죠?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비율로 나타나니까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이 원래 동일 비율로 반영하다가 국어 반영률이 약간 늘었습니다. 0을 약간 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국교원대학교 말씀드린 것처럼 군을 바꿨고요. 그 큰 특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에서 보셔야 될 대학들이 여기죠. 그죠? 가산점 3%는 그렇게 안 많아요. 안 많은데
5% 약간 되는 것 같고요. 양쪽으로 다 주는 거. 여기 제가 정리한 대학들은 뭐냐면 점수대를 다 100분의 1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이화여대 최고 표준 점수 빼고 나면 다 100분의 1을 반영하는 대학. 어떻게 보면 자연과정 학생은 이쪽보다 그죠?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에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바뀐 대학이 우리죠. 부산교대가 영어 점수를 좀 낮춰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영어가 좀 쉽게 나와가지고 대부분 1등급 받았겠지만 혹시나 영어 2등급이 있던 학생도 영어 점수 간춤폭이 줄어서 작년 같으면 엄청 부담이 컸지만 올해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다. 5점이니까 다른 걸 5점 정도 더 받으면 100번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다른 좀 특이한 대학이 여기 전주교대입니다. 전주교대는 다른 대학과 반영 방법이 달라요. 국어만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수학과 탐구는 100분의 1을 반영합니다.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 유불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주대 좀 좋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학생부 반영을 하다가 학생부 없이 수능만 100%로 뽑기 때문에 성적이 작년에 비해서 무조건 오릅니다.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은 당연히 오르고요. 면접을 반영하다가 하지 않으면 성적도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 대학, 5개 대학 유의하셔야 된다. 왜 유의하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표점 반영하거든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면 수학 가형이나 과탐에 100분의 약 80점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 가능. 물론 서울교대는 안 그래요. 서울교대는 보통 인문 학생이 95점이니까 보통 여기는 100분의 1을 한 90점 정도. 다양과정 학생들 중에는 100분의 90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90점 정도 받는 학생을 쓸 수 있고 지방교대는 80점대, 85점 수준에서도 가산점 받으면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형 방법이나 이런 거는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도 뭐 이게 적용되겠지만 특히 수학과형, 과탐, 교대 지원을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추가 모집이 꼭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학별로 한산점 산출하고 유불리 잘 따지고 경쟁률도 잘 보고 충원대에서 모집 인원까지 잘 살펴서 지원했지만 입시라는 게 뭐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전략적으로 잘 썼는데도 불합격한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추가 모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오늘 교대 지원하려는 학생들도 제주대 초등교육이 작년에도 추가 모집이 있었습니다. 한 명 뽑았어요. 올해는 어느 대학이 또 뽑을지 모르겠지만 있고요. 우리 지역에는 부산대. 그죠? 예전에는 추가 모집을 많이 안 했어요. 학생들이, 대학들이. 하지만 최근에는 지방의 부산, 경북대, 전남대 다 실시하니까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추가 모집 다 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서울도 예전에는 이 동국대나 홍익대들은 추가 모집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동국대, 홍익대도 이제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올해는 뭐 건국대도 할지 모르죠. 때로는 중앙대, 경희대, 뭐 외대, 시립대하는 이 중경외시 라인도 실시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추가 모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죠,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2월 18일 21시까지만 대학들은 합격자를 발표를 해요. 근데 어떤 학생이 맨 마지막에 합격 전화를 받고 21시 이후에 또는 2월 19일 날 어느 대학에 전화를 해서 등록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대학은 이제 합격자를 어쩔 수 없이 못 뽑아요. 서울대도 이런 쪽으로는 당연히 미충원이 발생해요. 정원을 다 못 뽑는 경우도 생기고요.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의예과들도 이게 뭐 미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충원하는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100% 충원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의예과도 작년에 9명 뽑았고요. 치대도 2명 있었고 한예도 있었고 수예도 3명이나 뽑았습니다. 교대 당연히 있었고요. 제주대에서 초등교육 뽑았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타깝게 불합격했다면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꼭 아시고 그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한 번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또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교육대학교 지원 전략, 초등교육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어디 원고 끝에 쓰는 말이죠.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앙드레 말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자체가, 그죠? 교대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 자체가 자신의 꿈을 그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온 학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정시 모집 자체가 정말 예상되는 성적과 다른 결과가 워낙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유리한 점을 잘 활용하시고 내가 가진 성적의 강점이 뭔지, 그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게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죠? 또 대학의 활용 지표, 그죠? 100분이냐, 표준 점수냐, 변표를 활용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유불리를 잘 활용해서 따져서 꼭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학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